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자,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도착했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전해주는 사람들 누굽니까? 다 아시죠? 산타클로스입니다. 요즘 산타클로스 길에서 많이 보실 텐데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물 전해주시는 분들. 이 시대의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바로 택배기사 분들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장 바쁘실 분일 텐데요. 생생 인터뷰 오늘 택배기사 한 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사님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대한통운에 근무하는 박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주로 배송을 맡고 계시나요? 제 담당 구역은 무학동 현대아파트 주변입니다. 아, 예, 무학동 주변에서 하시는군요. 네네. 자, 오늘 정말 엄청나게 바쁜 하루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네. 뭐 어떤 상황입니까? 어디로 이동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인터뷰 때문에 잠깐 정지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도 지금 한창 배송하시는 중에 이제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일 어느 정도 끝나셨습니까? 오늘 배송량이 어느 정도 되죠? 평상시보다 많이 많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배송량 25% 정도 배송한 것 같습니다. 예, 4분의 1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빨리 또 마무리하셔야 또 집에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크리스마스 때는 늘 항상 이렇게 좀 많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예, 보통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 어느 정도 평소와 비교해서 많다고 봐야 될까요? 평상시보다 한 4분의 1 정도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최소한 4분의 1 정도. 그렇게 네네. 되면 그 정도 배송하시면 집에 가시는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10시에서 11시 정도 됩니다. 밤 10시에서 11시요? 네네, 맞습니다. 아유, 정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돌아다닐 시간에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군요. 네. 예. 이렇게 산타클로스처럼 선물 많이 배송하실 텐데요. 물론 선물 말고 다른 물건도 있겠지만, 이 배송받는 분들 표정이랄까? 이런 것들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많이 반가워하십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예. 네. 뭐 좀 기억에 남는 분들 또는 기억에 남는 배송 선물 이런 물건들 있으신가요?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네. 아이 선물 받을 때 부모님들도 기뻐하시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모습 보면 저도 행복해집니다. 예. 꼭 뭐 기사님께서 산타 할아버지가 된 느낌 드시겠어요? 네. 예. 자,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보람스럽지만 또 힘든 일도 최근에 많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좀 체력적으로 힘들 때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예. 특히 겨울이 힘든가요? 여름이 힘든가요? 요즘이 더 힘든가요? 저희는 계절에 상관없이 외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네. 여름엔 더워서 힘들고 겨울은 추워서 힘듭니다. 예. 가장 힘들 때가 이제 비가 올 때가 힘들거든요. 네. 저는 비를 맞아도 괜찮지만 상품이 비에 젖으면 한가 심하시고 반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고.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야, 저는 비에 맞아도 되지만 상품이 비에 맞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참, 예, 저도 늘 택배를 받는 입장이지만 마음이 짠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택배 기사분들 일하는 환경이 안 좋아졌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 내 출입도 그렇고요. 어려운 점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요즘 근래 준공되는 신규 아파트가 네. 대부분 그 입주자 안전 사고 예방 목적으로 네. 지하도를 이용하도록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대부분 나르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바쁜데 차량이 아니라 손수레를 이용해야 되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택배 기사분들 지금 크리스마스 때 산타처럼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네네. 네. 예. 그거 말고 조금 또 이렇게 일하시기에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오늘 좀 성탄 앞두고 있으니까요. 좀 편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다 보니 항상 같은 시간에 배달하는데 네네. 대부분 부대 중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나는 제가 배달 끝나고 경비실에 맡겼는데 들어왔다고 다시 올려달라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정말 힘듭니다. 시간에 쫓겨서 네. 네,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런 점은.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시간이 뭐 돈이다. 시간이 네, 이제 맞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먹고 살 돈이 된다 이런데 그 경비실에 맡겨둔 물건들은 직접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택배 문화 좀 바뀌었으면 하겠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지 않습니까? 네네. 예, 산타처럼 선물 배송 많이 하셨는데 혹시 아이들 선물 사셨나요? 네, 저희 아들 건 아직 못 샀습니다. 빨리 끝내고 가서 아이고. 같이 맞게 가려고요. 예, 참. 다른 아이들 선물 배송하시느라 바쁜데 아이들 선물.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땀 흘려 일하면서 또 목소리가 방송되는 것 자체도 아이들한테 큰 추억이자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이들하고 식구들, 아내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름 부르면서 성탄 인사, 감사 인사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말들 전해주는 시간 마련했고요. 또 네. 더불어서 원래 저희가 경제 프로지만 음악도 원하시는 음악 있으면 저희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아이들하고 아내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일에 쫓겨서 너무 늦게 들어가고 시간을 갖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요. 네, 내년에는 시간 좀 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누구야 아빠 방송 나와서 사랑해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준혁이 엄마 사랑하고 준혁아 아빠가 준혁이 많이 사랑해. 네, 아유, 오늘 뭐 이거만큼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님 자체가 식구들한테 큰 성탄 선물인 것 같습니다. 자, 뭐 노래도 하나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하실 때 차시 틀어두시면 힘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모세의 사랑인 걸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성탄이니까요. 저희가 경제 프로그램이지만 특별히 기사님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뭐 감사합니다. 좋은 인사말 또 감사드리고요. 안전운전 무엇보다 하시고요. 안전하게 가족들 품으로 오늘 성탄 이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CJ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 네. 예, 지금까지 박재한 기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루가 가는 소리를 들어 넘는 세상 속에 달이 저물고 네, 택배 기사님이시죠. 박재한 기사님의 신청곡 모세의 사랑인 걸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중요한데요. 우리 주변 사람들 조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우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4시 29분 30초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잠시 캠페인 들으시고 인터뷰 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0살 심서원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져요.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대요. 가족도 없고 케이크도 없으니까요. 제 친구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02544-9544, 02544-9544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하은맘 S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02544-9544 기아대책.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성 자, 알면 알수록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금융 정보 전해드립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뭐 올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가 네. 가기 전에도 또 금융 상품이라던가 금융 정보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예. 챙길 게 없는지 궁금한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모든 직장인들이 12월 말 기준으로 연말 정산을 해야 하죠. 그렇죠. 아직까지 챙기지 못한 금융상품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우선 올해 변경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관련인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연간 120만 원까지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24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내가 얼마를 가입했지 한번 은행에 살펴보시고 1년 동안에 불입한 금액이 240만 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부족액을 말일까지 채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채우게 되면 뭐 혜택, 공제는 어느 정도 됩니까? 240만 원까지 가입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으니까요. 네. 96만 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직장인들에게 실제 중요한 건 그러면 내년 2월 급여날에 얼마를 내가 세금을 돌려받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죠. 이 환급액은 소득공제액에 그러니까 96만 원이니까요. 네.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총 급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급여가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라면 6만 3천 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고요. 네. 총 급여가 5천만 원 전후라면 약 40만 원 정도, 총 급여가 7천만 원 정도 된다면 63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예, 직접 뭐 돈을 아껴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해서 네. 세금 공제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말정산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도 또 챙길 게 없습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해서 IRT, 예, 그렇습니다. 네. 올해 처음 생긴 세액공제 상품이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이제 그 IRP 때문에 외부 섭외도 다니고 영업도 해봤는데요. 네네. 처음 생긴 제도이고 또 이게 이름도 길고 생소하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못했습니다. 네. 내가 가입 대상인지조차도 모르시는 것 같고요. 네.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그러니까 퇴직연금 종류가 이제 DB형이 있고 DC형이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품에 가입하면 1년 동안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요. 그래서 말일까지 IRP에 가입을 하고 700만 원 넣으면 이제 총 급여액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다릅니다. 네. 총 급여 기준으로 해서 5,5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한 금액의 16.5% 네.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 넣었다면 115만 5천 원 세금을 내년 6월 급여날에 환급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5,500만 원 초과자라면 13.2% 그러니까 92만 4천 원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도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네.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연금저축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IRP에 700만 원까지 가입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 원을 이미 받고 있다. 그러면 IRP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IRP 가입하시려면 내가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이걸 증명해야 될 테니까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발급받아서 가까운 은행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IRP 이제 뭐 사실 이 퇴직연금 제도 한 몇 해 전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이런 세금 혜택까지 있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올해 가기 전에 또 금융상품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자영업자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상품은 직장인이었으니까요. 네. 예, 자영업자분들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요. 노란우산 공제 적극 추천합니다. 요즘 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에 최불암 선생님, 또 뭐 이보영 씨인가요? 예, 지금은 배우 유준상 씨가 하고 있고요. 유준상 씨가 예, 광고하죠. 연간 가입액 300만 원까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최대 125만 원 세금을 환급받고요. 연복리로 2%대 금리까지 얹혀서 나중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몇몇 은행에서만 판매하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된 탓도 있겠고요. 또 올해까지 가입하면 이제 내년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네. 올해까지 가입하면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 가입하시는 분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올해 한 해 신규해서 소득공제도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안에 빨리 받아야겠다. 지금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듣고 계신데요. 마음이 예. 막 조급해지는 느낌입니다. 예. 가급적 올해 안에 가입해야 유리하고 혜택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올해 빨리 가입해라가 아니라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니까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끝나죠. 우선 비과세 재형 저축이 있습니다. 네. 올해 말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요. 역시 대상을 보면 지난해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는 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상품의 장점이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 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7년 이상이요? 예, 7년 네. 이상입니다. 금리도 일반 접근금리가 2에서 많아야 3% 초반인데 네. 이 비과세 재형저축은 3에서 4% 초반 금리를 드립니다. 제가 7년 이상 가입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올해 1월부터 바뀐 제도가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총 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 소득금액 1,6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이분들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겐 3년만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네. 단돈 10,000원이면 가입할 수 있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통장을 신규에 두시면 앞으로 최장 10년 동안 짭짤한 이자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현명한 또 금융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네. 올해 가기 전에 이 비과세 재형 저축 또 잊지 마시고 가서 문의해 보시고요. 어느 은행이든 가서 방송에서 들었는데 비과세 재형 저축 뭔가요? 저는 소득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상담하면 상세히 알려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은행도 판매하고요. 증권사, 보험사 다 판매합니다. 예,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다 판매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올해까지만 지금 유용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장인에게 꼭 권유하고 싶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30일까지 신규 가입할 수 있고요. 1년 동안에 600만 원까지 가입하면 가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받습니다. 네. 요즘 세수 부족이다 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상품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통장을 만들면 10,000원에서 50,000원이면 통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개설은 일단 할 수 있고요. 예, 네. 한번 가입하시면 이제 소득공제로 계속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네. 이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달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수요일입니다. 해야만 올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요. 말일까지 가입하면 되니까 말일날 가서 만드시면 올해 소득공제는 못 받습니다. 30일까지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비과세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 31일까지 가입은 가능하지만 30일까지 만드셔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31일까지고요. 네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30일까지입니다. 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30일, 비과세 재형저축은 31일까지. 예, 다시 한번 정정해 네. 설명드리고요. 자, 저희도 실손보험도 오른다, 여러 가지 아까 보험료 인상 얘기를 했었는데요. 내년부터 보험료 좀 인상된다고요? 예, 일부에서 방송하는 걸 저도 외부에 나갔다 오면서 들었습니다. 네네. 이제 보장성과 관련된 보험료 인상이 되죠. 요즘 고객분들이 그 방송 듣고 또 많이들 오세요. 네. 의료비, 실비보험, 또 태아보험,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암보험, 또 간병 및 실버보험,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네네. 예, 오늘 또 고객 여러분이 오셔서 또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네. 살다 보면 어쨌든 보험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왕 가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네. 갱신형, 비갱신형 일부에서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네네. 이제 갱신형은 매연료가 바뀌기 때문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찾아보면 처음 보험료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비갱신형도 판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꼭 비갱신형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인터뷰 내용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 갱신되는 실손보험은 꼭 올해 안에 급히 가입하거나 이러지 말고 좀 더 착실하게 내게 맞는 것인지 살펴봐라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예, 연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국내 대출금리도 상승세. 네. 그런데 이 변동금리 이제 대출 받으러 가보신 분들은 변동금리로 하시겠어요? 고정금리로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 받지 않습니까? 네. 저도 사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게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딱히 답은 안 해주시는데 예. 문제는 이 변동금리 말 그대로 변동하는 금리로 대출 받은 분들 고민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요즘에 은행에 오셔서 주택을 구입할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네. 이제 고정금리 기준 금리가 5년 금융채입니다. 네네. 금리가 연 3.0에서 3.2% 수준이고요.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보다 약간 낮습니다. 네. 0.1에서 0.2% 정도 낮습니다. 네. 금년 상반기에 대출받은 분들의 변동금리
대출금리를 봤더니 2.5% 전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변동금리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변동금리도 대부분 3%를 넘어섰으니까요. 네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이 변동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당분간 그대로 가면서 금리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3%가 넘어섰다면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네.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얼마 전에 상향됐죠. 상향이 예. 됐죠. 네네. 그러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년, 5년 금융채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고정금리가 최근에 약간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살려서 저기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뭐 선택은 개인이 하는 문제이지만 뭐 이제 대출 금리 뭐 한국은행은 오를 생각이 없다, 올릴 생각이 없다. 네. 아직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이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되면요. 그러니까 네. 이 바꾸게 되면 중도 상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은 대출을 갈아탈 때 3년이 안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아마 예외요? 대부분의 네. 은행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네.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고정금리로 쓰는 기준금리물이 이제 최근에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더 고정금리가 더 낮아졌고요. 반면에 변동금리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코펙스 금리를 이용합니다. 예, 코픽스를 이 이용하죠. 코펙스 금리는 매달 15일에 발표하니까 내년 1월 15일 이제 새로운 금리가 발표되는데요. 지난달 이후 예금 금리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12월 예금금리가 꼭 올랐기 때문에 1월 15일에 발표하는 코픽스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장기로 대출을 사용할 뿐이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뭐 정확하게 제가 예측할 수 없겠죠. 어쨌든 장기로 대출을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변동금리 기준은 다소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네. 예외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시는 경우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보시고 또 현명한 소비 또 금융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한은행 중동지점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어디 없을까? 취준생도 재취업자도 엄선된 일자리 정보가 한 곳에 라디오 인크루트. 자, 취업하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주머니도 얼어붙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현명한 소비, 현명한 금융. 일단 취업이 되고 돈이 들어와야 현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취업 모든 경제 생활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이런 취업 정보와 다양한 얘기들 전해주실 분입니다. 인크루트의 임경현 마케팅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행복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어두운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취준생들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위기는 좀 괜찮아질까요? 사실 이제 올 하반기 공채 시즌도 지나오면서 우리 취준생분들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네.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 맞이해서 이제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가 설문을 했어요. 네네. 설문의 결과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3일 황금 연휴로 쉴 수 있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계획이 있냐라고 물었는데 우리 취준생분들의 절반 이상인 52.9%가 너무 안타깝게 또 황금 연휴에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좀 안타깝죠. 그리고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을 한 취준생분들 중에서도 그 계획이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신 분이 8%나 되셨어요. 그래서 네네. 사실 즐겁고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아야 할 크리스마스와 이 연말에 우리 취준생분들은 여전히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요즘 뭐 집집마다 취준생들 있으면 예전에 아주 한 20, 30년 전에 고3 수험생 둔 집처럼 아주 맞아요. 예, 무겁습니다. 지난 연휴 때도 추석 연휴 때도 제가 봤는데 도서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그 취준생분들은 여전히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실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설문의 결과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1위로 뽑힌 답변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시는 것처럼 연인, 좋은 분들과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취준생분들도 네. 사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예, 여유는 또, 없고 네. 공부는 하겠지만 친구 연인과 함께 보낼 계획을 세우고 싶다 이런 답변이 계획을 세우고 많았군요. 싶다. 예, 그렇게 네네. 답변을 하셨죠. 예. 자, 뭐 계획과는 달리 좀 네. 연말 상황도 그렇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공채라던가 채용 아주 네. 얼어붙었습니다. 네. 예, 예. 좀 나름 취준생들도 네. 뭐 그 상황에 절망만 하고 네.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을 좀 즐겁게 보내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해 요인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방해 요인은 이제 첫 번째가 얄팍한 지갑 사정. 왜냐하면 이게 연휴라고 해서 갑자기 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질 리는 없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정들이 좀 있으시고 또 이게 공채 시즌을 지금 막 지나온 시기라서 네네. 합격자 발표들을 막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불합격했다라는 통보들을 이제 많이 받으시는 거죠. 네. 이건 이제 뭐 경제적인 사정이라던가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합격하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여건과 상황들이 아무래도 우리 취준생분들한테는 이 연말을 보내는 기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하나 선정했다고요? 네, 저희가 이 사자성어 관련해서 설문들을 좀 했는데요. 1위는 바로 노이무공이었어요. 노이무공이. 노이무공. 예. 모르겠습니다. 온갖 애를 썼지만 네. 보람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아, 애는 썼지만 보람은 없었다.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힘이 들었지만 보람이 없었다라는 사자성어가 1위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현실을 그대로 2위로 반영했네요. 네. 네, 그렇죠. 2위로 선정된 사자성어도 전전반측이라고 해서 네. 이 걱정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예. 사자성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취준생분들이 올 한 해 참 힘들게 보냈는데 그에 반해서 실제로 결과는.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네. 그 밖에 선정된 단어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사다망했고 고목사회라고 네. 아무런 의욕 없이 한 해를 보냈다. 이런 이제 사자성어도 선정이 됐고 분골쇄신했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런 그 사자성어들이 많이 뽑혔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뭐 연초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제 교수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로 사자성어 꼽지 않습니까? 네네. 꼭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어려운 사자성어를 꼽으십니다. 뭐 이심전심 이런 거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네. 예, 예. 그런데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뽑은 사자성어를 보면 네. 물론 첫 번째 건 어려웠지만 좀 네. 공감하게 되는 것들, 뭐 예측 네. 가능한 것들 이런 거 맞습니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이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현실이고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네. 재미있게 선정된 사자성어들도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자 사자성어가 아니라 왜 그 단어들 네 만들어낸 글자로 것들? 예, 예. 재미있게 맞춘 그런 이색 사자성어인데요. 네네. 1위, 2위가 서류 광탈, 면접 서류 광탈. 많이 광탈. 들어보셨죠? 네. 네. 서류 광탈, 면접 광탈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선택을 하셨고, 뭐 백수다 또 이게 무한도전, 뭔가요? 숨 좀 쉬자, 또 백수다 이거죠. 백수다 또. 네. 예, 예. 네. 그리고 숨 좀 쉬자 이런 단어를 선택을 하셨어요. 숨 좀 쉬자. 예, 마음 아픕니다. 이색이긴 그렇죠. 해도. 너무 힘들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이 이제 갑갑함을 느낀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단어들이 많이 선정이 됐고요. 예, 사실 뭐 취업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은 더 절박하고 답답할 겁니다. 또 뭐 직장에 있는 네. 분들이라고 해서 또 마음 편안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네. 그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직장인들의 이색 사자성어도 등장했죠? 네, 있어요. 이 직장인분들은 조금 다른데 1위가 생계불가. 생계 불가. 근데 이거는 예. 뭐냐면 월급이 너무 적어서 실제로 그 월급으로 생계를 하는 게 불가하다. 뭐 이런 의미의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가 기업 갑질, 뭐 이런 요새 이제 갑질 이런 좀 단어들을 세태를 많이 풍자하는, 사용했잖아요. 예, 기업 갑질 그리고 헬조선상 요새 이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네네.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직장인분들은 선택을 많이 하셨어요. 예, 뭐 인크루트에서는 이제 취업 동향 관련된 뭐 많은 정보들과 또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이제 네. 민심 아닌 민심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네. 내년엔 좀 좋은 일이 네. 많았으면 좋겠다. 또 취업 시장도 네. 좀 확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네. 바람이 있는데요. 내년을 맞이하는 사자성어도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예, 내년에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은지를 사자성어로 뽑아봤는데요. 1위로 뽑힌 사자성어가 근자필성입니다. 근자필성. 부지런히 지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네. 올 한해 사실 굉장히 힘들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선택이 됐었는데 내년 한 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네. 이런 의미가 담긴 사자성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물실호기라고 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얻어내겠다. 네. 이런 뜻의 사자성어가 이제 그 다음이었고 또 그 다음이 무한부득이라고 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으니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이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를 선택을 하셨어요. 예. 이렇게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된 사자성어를 보면 올 한해 힘들었지만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굉장히 좀 희망적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반가운 뉴스가 되겠지만 정부도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내년 초에 연초부터 아주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고요. 또 취업시장도 좀 어려운 가운데 좀 활로를 모색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취준생분들이 취업하시는 상황으로는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우려도 많이 되고 준비하시는 분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많이 되는데 많이들 정부도 그렇고 저희 같은 이제 민간기관들도 그렇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맞이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자성어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이 취업 라디오 인크루트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한번 정해보자면 이심전심. 자,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좀 느껴주니까 힘내시고요.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취준생 여러분께 또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크루트의 임경현 마케팅 본부장이었습니다.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메리 크리스마스. 전지현이에요. 12월에 산타 되는 법. 하나, 파리바게트를 찾는다. 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셋, 케이크를 준비한다. 해피포인트로 10%, 통신사 멤버십으로 또 10%, 21일부터 5일간 케이크 최대 20% 중복 혜택 받으세요. 파리바게뜨.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생생경제 오늘 순서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자,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요 4895번 쓰시는 애청자분입니다. 자, 생생경제 크리스마스 2부에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오프닝 때 크리스마스 선물 말씀드렸죠. 선물은 돈보다 가치가 뛰어나게 느껴질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오늘은 좋은 선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